칠사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그죠? 칠사남북 공동성명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유신체제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죠? 유신체제라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긴급조치.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통일, 주체, 국민회의. 통일, 주체, 국민회의.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한다는 거. 간선제.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유신체제 했을 때 이제 석유파동. 그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유신체제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자, 이러한 것을 진행을 하다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여기 이제 유신체제를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층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10월 26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6일에 사망하고 이를 수습한 사람이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었죠. 전두환. 아, 참, 이거부터 하고 가야겠다. 그 다음에 부마항쟁. 부마항쟁 다음에 12.6 사건. 12.6 사건. 그리고 이걸 수습한 사람이 누구? 전두환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박정희를 암살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로 갔어야 되는데 국방부로 갑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김재규를 수상하게 본 누구? 전두환이 이제 김재규를 체포하게 되죠. 체포. 그래서 이 전두환은 이 김재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반대 성향을 띠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엮어서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자 이 전두환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때 당시 임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최규하 임시 대통령이었어요. 최규하 임시 대통령. 이 사람이 11대 대통령인데 10대 대통령이죠. 임시 대통령을 하고 있던 최규하가 이 전두환을 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전두환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라는 사람이 이 전두환을 이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자신과 동기였던 이제 후배죠. 한기 후배였던 노태우와 같이 손을 잡고 정승화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12 사건이라고 합니다. 12.12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신군부 쿠데타라고 하는데 신군부 쿠데타. 그래서 이 12.12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군부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계엄령이라는 게 뭐냐면 걔한테 엄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엄령이라는 거는 국가 비상령을 얘기하는데 이 계엄령을 이때 당시에 그 전두환이 계엄령을 계속 연장하고 있었어요. 왜 연장을 하고 있냐면 연장을 하면서 학생들의 시위도 견제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계엄령의 해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 학생들과 계엄령 해지, 그다음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끼리 모여갖고 서울에 모여서 서울의 봄이라는 것을 이제 서울에 한 2만 5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전국에 포함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를 이룩하게 해주세요. 계엄령을 풀어주세요. 대통령 직선제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군부가 이걸 진압을 합니다. 서울의 봄을. 전국에서 이제 서울에 온 대학생들을 모두 진압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때 당시 대학생들이 전국에 흩어지는데,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전국에 흩어졌는데 이 학생들의 지도부까지 다 걸리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다음에 이날 맞춰서 같이 시위를 해요 이랬는데 그 지도부들이 다 걸려요. 대학교에 있는 총학생회부터 해서 다 걸렸어. 근데 유일하게 안 걸린 대학이 딱 2개가 있었는데 그 전라도에 있는 조선대랑
전남대가 이 그 신군부에 안 걸렸던 거야. 그래서 이 학생들이 광주에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파병되는데 이 군인들이 강압적으로 진압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가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민들이 가세하자 이제 이 시민들을 상대로 이제 전두환이 난 전두환이 총을 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두환이 총을 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전두환이 총을 쏘자 이제 광주 시민들이 분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전두환 대통령 물러나세요가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물러나세요가 아니고 전두환 장군 물러나라예요. 전두환 장군. 이때는 장군 때예요. 대통령은 최규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결국 탱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서 결국은 실패가 되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광주 민주화는 결국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그냥 피만 흘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광주 민주화의 의미는 내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두환이 이 광주 민주화 때문에 장기 집권을 못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본인은 다른 대통령하고 달라. 나는 한 번에 7년 하겠어. 그래서 7년 하잖아요. 한 번에 7년. 그다음 두 번째, 이 광주 민주화 때 이제 돌아가신 그 광주 때 사람들을 죽였던 과정을 이제 녹화하고 영상물로 된 것이 대학교에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6월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6월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고 이 광주 민주화를 끝으로 이제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요 순서 12.12 사건, 서울의 봄,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진생도 아시겠어요? 자, 볼게요. 자,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다 277조. 자,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다 10월 26일 사태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거 간선제입니다. 간선제. 12.12 사태, 10월 26일 사태의 수사 책임을 맡은 국군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소장과 구사단장, 뭐 모르는 학생들은 안 적어도 되는데 굳이 얘기하면 구사단장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서울 수방사 쪽이에요. 그래서 수도 지역을 지키던 노태우 소장 그리고 보안사령부 등 육사 11기생을 주축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국방부를 장악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신군부 장악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가 이제 공범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김재규랑. 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했던 사람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서울의 봄. 1980년 5월 15일 전국 대학생이 이제 민주화 항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국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이걸 탱크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광주 민주화 운동, 다른 말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하자 너무 과잉 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하고 시민들이 참여했다가 요거 금난로라는 데에서 군인들이 발포를 합니다. 발포. 총을 쏘죠. 그래서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무기를 탈취하여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였으며 광주는 시민군이 장악하였다. 광주는 자율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진압이 되는데 결과 전두환 정권은 시작하기 전에 민심을 잃고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우리를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미국이 전두환 정부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국가 보위 비상대책회의.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 요건 시험에 나온다.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란 건 뭐냐면은 정치 깡패, 그다음에 뭐 흉악범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가지고 어디다 가둬놓고 엄청나게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규화가 하야하게 된다. 가장 무능력한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다.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7년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두 번이에요? 이거 왜 두 번인지 얘기해 줄게. 이 사람이 최규하 대통령이 한 번 하다가 물러났잖아. 그럼 누가 임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임시로 이 사람이 한 거야. 그리고 12대는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나선 거고. 권력 장악. 최규하가 권력을 장악했고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11대 대통령 선출됐다. 옆에 밑에다 적어봅시다. 간선제.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팔차기원 별표. 보시면 나온다. 팔차기원 밑에다 보면 뭐라고 되냐면 대통령 7년 단임제.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의 대응책, 강원 양면책.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운 정책을 쓰는데 승질나면 이제 뭐 가차없다 이 말이겠죠. 권력 기반은 하나에, 하나 옆에다 뭐라고 적냐면 박정희를 사랑하는 모임. 그럼 진쌤도 하나 물어볼게요. 박정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것은 이 모임이 언제부터 있었냐? 전두환 때 나온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말년에 나온 단체예요. 그래서 이때 유경수 여사가 이 단체 좀 경계하고 막 그랬었지. 자, 그래서 여기가 주로 육사 출신들. 그다음에 언론을 통폐합하고 삼천교육대가 중요하다 했죠. 그다음에 컬러 TV가 방송되고 그다음에 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당선되었다. 이것도 이제 7년이니까.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자율화시켜주고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졸업 정원제. 이거 한번 봅시다. 졸업 정원제라는 게 뭐냐면 졸업 정원제라는 게 입학을 하면 그 옛날에는 딱 졸업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졸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졸업 정원제 실시. 그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 요건 시험에 잘 나오고 요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지. 프로야구 개막. 그다음에 전두환의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S 정책. 음. 섹스, 스포츠, 스크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남자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섹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야한 영화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스포츠는 이때 당시 K리그, 뭐 프로야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15번 별표. KBS 이산가족 상봉.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은 그 뭐야 황정민 씨가 연기하죠.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제일 긴 방송 시간일 걸. 내가 알기로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까지 했을 거야 방송을. 근데 이 방송을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5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방송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제가 흥남에서 오빠 잃어버렸어요.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옆에 가가지고 저희 오빠는 전라도에서 잃어버렸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면 오빠 하고 이제 끌어안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이 미얀마라는 데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독재 정치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이 아마 독재를 배우러 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간 건 좋은데
가가지고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때 살았어요. 테러가 안 일어났어. 우리 장관들은 약속 시간 정확히 갔다가 이때 폭탄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죠. 그다음 이때는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요거 두 개 시험 나온다. 진사인데 요거 시험 나와요. 국회의원 선거는 시험이 안 나오겠다. 요건 시험이 나온다. 음.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대통령 직선제. 내 얼굴밖에 안 보여요. 요거 줄 거세요. 진사님 요거 줄 거고 계실 동안 저 잠시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한번 하고 올게요. 너무 잠이 와서. 응? 자, 그 다음에 음, 요거 최저임금제 도입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26번. 음. 평화의 댐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듣기 마세요. 북한이 이때 당시에 금강산에 댐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 댐이 폭파되면 한강에 있는 아파트하고 상가가 뭐 3분의 1씩 다 잠긴다 해가지고 우리도 댐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 댐을 만들었는데 혹시 이 댐을 무슨 돈으로 만드는지 아시는 분? 이때 국민 성금 갖고 만들었어요. 이 돈을 지금 들고 나른 거잖아.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별표. 자, 보겠습니다. 자, 노태우. 이분은 지금 살아 계신데 오늘 내일 합니다. 요거 줄.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음, 호돌이 뭐 이런 거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그리고 요거 많이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50 비리 특위 청문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두환 정부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에 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조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노태우가 허락해 줬다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꾸 국민 여론이 이때 당시에 자 이따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 왜 노태우가 당선이 될 수 있었냐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순서가 틀렸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게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겠죠. 직선제 대통령 선거. 그래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누가 봐도 민주화 세력들이 당선된다 했는데 기호 1번에 노태우 그럼 기호 2번에는 이제 민주화 세력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민주화 세력 중에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 되고 싶어서 싸웠어요.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갈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노태우가 당선이 된 거지. 그런데 노태우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국회가 여소야대 형태였어요. 여소야대.
여소,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작고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았다고. 그러면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작고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통령이 법률을 통과시킬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처음 대통령 됐을 때 맨날 국민의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잘해라 맨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가 이제 180석 되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되시는 분도 아마 이제 만약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여소야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약화되죠. 그러자 이제 노태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쪽이 야당이죠, 야당. 이쪽이 야당인데 이 야당 쪽에서 전두환을 조사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이제 노태우가 아무래도 자기 대통령 전임이었고 선배인데 이걸 자기가 막아줘야 되는데 노태우가 안 막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전두환 대통령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 지난번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 봐봐. 노태우 대통령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는데 자기가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거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이제 서로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몰라도 요거는 이제 함정이라 쳐도 요거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지. 북방 외교.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북방 외교. 여기 있는 국가들은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들으세요. 원래 냉전 체제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끼리,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국가끼리 무역을 했는데 이제 냉전 체제가 무너지니까 저기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이제 무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하고도 손을 잡고 자유주의 국가하고도 손을 잡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북방 외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6.25 전쟁 때 중국은 우리랑 싸웠고 대만은 6.25 전쟁 때 우리 도와줬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과 손을 잡게 되는 거지. 왜냐?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상식으로 아세요? 노태우 대통령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신도시 건설. 서울의 인구를 바깥으로 뺀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나온다. 3당 합당. 죄송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요소라는 뜻이 여당이 작다, 야당이 많다는 형태에서는 정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민정당, 공화당, 민주당과 합쳐서 거대 야당이 아니고 여당입니다. 여당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면 되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이 민정당에는 민정당이 여당인데 어떠한 세력들이 들어가 있었냐면 이제 그 전두환, 박정희, 그다음에 노태우 이런 세력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화당은 이제 김종필이라고 이 사람이 야당인데 이 김종필이 박정희 대통령 오른팔이었는데 김종필 그다음에 박정희 세력
저 위에도 박정희 세력 아닌가? 그러니까 박정희 세력이 둘로 나눠져요. 왜 나눠졌냐면 전두환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해가지고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안 따른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여기 민주당이 이제 여기도 야당인데 이거 에어컨을 틀어놓고 수업을 하니까 이 목이 자꾸 잠깁니다. 민주당에는 이제 김영삼하고 김대중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지난번에 한번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건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건 알겠죠? 이 책에 적혀 있는 거 여당, 야당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야당이 두 개잖아. 근데 야당이 두 개인데 이때 당시에 얘네들의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법률이 통과가 안 되니까 부른 거야. 김종필하고 김영삼을 노태우가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너희 둘 중에 한 명 밀어줄 테니까 우리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군부 세력이잖아. 군부 세력. 여기 있는 사람들도 군부고 근데 엄연히 따지면 여기 있는 애들은 신군부고 여기 있는 애들은 구군부인데 여기는 민주화 세력이고 합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 이때 당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합쳐요. 그래서 이 세 명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 세 명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 힘이 된 거지. 지금의 국민의 힘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걸 합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국회의원, 그다음에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한 번씩 국민의힘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막 비하하는 용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내부에서 군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의 야당, 여당, 지금의 야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알겠죠? 대충 흐름을. 진사님도 요거 알겠습니까? 다른 진사님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정권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국회 모든 당을 합쳐서 여당으로 만든 거예요. 여당이 대통령이 있는 당이라 했죠. 다른 진사님도 알겠어요? 지난거 한능검에 3당 합당이 시험에 나왔어요. 한 번 거의 안 나오다가 나왔어. 다른 진사님도 아시겠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죠. 3당 합친 게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오는데 지방자치제 확대 실시. 확대 실시라고 돼 있는데 진사님 요거 좀 하나 적어볼래요? 지방자치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은 윤보선 정부 때 처음 실시했고 확대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음. 되셨나요? 요거 또 시험이 은근히 많이 나오고 요것도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남북한 유엔의 동시가입. 그 노태우 정부하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때 남북 관계가 좋았나 봐. 그리고
요거 시험 나온다. 남북 기본 합의서. 서로의 정부를 인정하고 서로 불가침, 침략하지 않는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남북한 유엔의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서울올림픽, 북방외교, 3당 합당, 지방자치제 확대 실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요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봐봐요.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3당 합당 단어가 나오면 요런 거 찍으면 된다고. 요런 거 찍으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없네요. 좀 더 하고 봅시다. 자,